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 좀 해줄게. 오늘 너희들 하려고 했던 잔소리가 이건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예림이가 신나?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야. 얘들아 신나니 요즘? 안 신나? 뭐가 안 신날까? 어떠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르게 느껴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선생님 오늘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건 좀 제발 좀 신나라고 하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신나야 할까 한번 생각해봐. 물론 암울하게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어. 우린 3년간 이 그지 같은 학원 혹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그지 같은 학원, 그지 같은 학교에서 썩어갈 거야. 생각하면 그래. 근데 이게 왜 썩어갈 거야라고 생각하냐고 생각해 보면은 애들이 공부라고 하는 걸 굉장히 하기 싫어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강압적인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썩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그게 과연 썩는 걸까? 학교에 학원에 있는 게 과연 썩는 걸까? 인생에서 중요한 게 공부밖에 없어 이 말은 아니야. 인생에서 중요한 건 대학밖에 없어 이 말이 아니라고. 선생님 친구들 중에 연구소에서 밤새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주말을 잊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에휴 돈 많이 벌어서 뭐해, 그래봐야 어차피 저렇게 몸만 축나고 쉬는 날도 없고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데 라고 되게 안타깝게 얘기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 친구 만나서 얘기하잖아. 그럼 본인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 재밌대. 예를 들어서 총각을 다투는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과는 경쟁해서 뭐 예를 들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라고 치자.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의 회사에서 다른 회사보다 좀 더 신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재미없고 썩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것보다 늦기 싫다라는 자부심과 우리 회사가 훨씬 더 우월하다, 우리의 회사가 훨씬 더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말을 강제로 잡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서 연구하는 애들도 꽤나 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다. 선생님 만나서 이게 좀 약간 안타깝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가끔 그 아버지나 혹은 주변에 삼성 다니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하시는 얘기 들은 본 적이 있을 거야. 아 삼성매는 막 이러면서 삼성매는 오줌도 파란 색깔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실 때가 있을 거야. 뭐 피도 파란 색깔이고 오줌도 파란 색깔이고 막 이래. 왜 그런 얘기 하나 들어보면은 삼성의 로고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파란색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강하고 삼성이라는 회사의 긍지가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마치 삼성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쳐다봤을 때 굉장히 악덕하고 막 인류 기업인데 뭐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없고 마치 뭐 악의 근원지인 것처럼 막 말을 하는데 사실 삼성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회사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의 삼성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그렇지 않아? 취준생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취업이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삼성 들어가서 후회한다는 사람 별로 없다고.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단순히 돈을 많이 주니까 행복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긍심을 느끼면서 내가 무언가를 우리나라 최초로 혹은 세계 최초로 이뤄내고 있고 너희가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어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몸속엔 파란 피가 흐른다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심화반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걸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힘들고 너희들을 괴롭히려 하는 장치일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근데 되게 웃기게도 가끔 어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해주는 위로, 아유 힘들지, 아유 피곤하지, 아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서 가끔 만났던 뭐 설날 때나 명절 때 가끔 만났던 친척 오빠나 작은 아빠나 뭐 이런 분들이 야 이거 뭐 어차피 나중에 필요도 없는데 이거 뭐라 이렇게 열심히 하냐 라고 해주는 그런 덕담에 너희들이 착각할 때가 덜어 있어. 아 이게 정말 다 필요 없는 지식들이구나, 이거 어차피 배워봐야 써먹지도 않는 지식들이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잖아. 써먹는 지식이고 그것을 써먹는 직업을 찾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너희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혹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애들아 너희를 썩어가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 잡고 시작해. 그러면 학교를 가는 게 신나야지. 너희는 정확하게 딱 출발선상에 있는 아이들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1월 달하고 2월 달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왔던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고등학교 입학도 안 했어. 우린 출발선상에서 그냥 포지션 잡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 출발선상에서 선두 그룹에 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60만 명 정도, 지금 한 40만 명 되겠구나. 40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니까 이 뒤쪽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 것밖에 없지만 그 누구도 먼저 출발한 사람은 없어지. 기대를 해봐야지. 자기가 이걸 출발 신호를 알렸을 때 이제 시작이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달려나갈 것인가, 어디로 달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가져봐야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이쪽 가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다라든가 나는 이쪽 길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이쪽 길로 가는 게 좀 더 마음에 들어라든가 이런 일종의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과 이런 상상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뛰는 것 자체에 괴로움만 논하고 있는 거야. 아 뛰기 싫어. 아 뛰기 싫어. 선생님 분명히 잔인하게 얘기해 줄게. 뛰기 싫으면 빠져. 강제로 뛰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 부모님들이야 너희가 강제로 뛰기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 많이 다르다니까. 나는 강제로 뛰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그리고 그 이후에 얻어지는 혹은 나타나는 결과들은 그냥 다 너희 몫인 거야. 난 거기에 대해서 안쓰럽게 애처롭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가 선택한 걸 그냥 존중하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든 관심이 없어질 뿐인 거야.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 가끔 TV 보면 나는 자연이다 나오시잖아. 거긴 사람들이 다 불행해 보이진 않거든. 산속에서 아무것도 돈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다. 가끔 TV 보면 캠핑카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풍경들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다. 그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을 말하고 싶지 않아. 선생님도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 따라서 너희들한테 어떤 삶이 좋은 삶이고 어떤 삶이 훌륭한 삶이고 어떤 삶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곳에 서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왜 힘들어야 그런 느낌을 받니? 신나지 않니? 어디로 달려갈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얘들아. 너무나 나약하게 너무나 답답하게 그냥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 보면 너희는 공부를 얼마나 할 것이며 그 공부해가는 과정의 결과의 끝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당연하게도 대학을 가고 싶어서 이걸 계획해 보지 않겠어? 그러면서 때로는 심화반 얘기도 논해볼 거고 동아리 얘기도 논해볼 거고 때로는 학생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다른 어떠한 것들을 고민해 보기 시작할 건데 이거를 잘할 자신이 없다? 선생님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 자신감을 너네가 왜 벌써부터 업고 접고 들어가냐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강해 보여.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해 보여. 이건 너무 나쁜 생각이잖아. 너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상상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상상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때 뭐가 도움이 될 거냐는 얘기가 막 걸릴 거야 이제부터. 뭐 할래 이거. 그치? 이게 걱정이 되는 거지. 선생님 말해줄게. 심화반 하면 좋냐? 두 번째, 학생 하면 좋냐? 세 번째, 뭐 동아리는 어떤 걸 들어가야 좋냐?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물어본 친구들 덜어 있더라. 1학년 때부터 과탐사탐 학원을 다 다녀요? 오르야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너희가 이미 선택한 것 중 하나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요? 좋아요? 이거. 그렇지? 자꾸 유리한 거, 어떤 게 좋은 건지 자꾸 찾고 싶어 할 거야. 근데 정답은 하나도 없어. 그 중에 정답은 하나도 없어 정말로. 고등학교는 이미 선택됐으니까 우리 이미 일어난 일 가지고 잠깐 얘기할게.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원했던 고등학교를 진학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원했던 고등학교를 간 친구들은 된 거고 아닌 친구들은 망한 거야?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기가 원했던 지망했던 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쓰레기가 됐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 그 와중에 또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간 친구들 와중에도 또 가봤더니 자신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나는 이 학교가 그래도 좀 공부하기가 성적 따기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갔더니 나와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데 우글우글 걸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난 가서 빡세게 공부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건 작년까지 얘기했었고 올해부터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즉 너희들한테 어떤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서 나타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유불리를 선택하는 것은 항상 너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무슨 말이겠어? 두 번째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가끔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어떤 여학생이 그 아파트 옥상에 그 뭐라고 그러지? 서치라이트 굉장히 강한 빛을 이렇게 하늘로 쏘는 거 있잖아. 뭔지 알지? 배트맨 부를 때 부르는 거. 배트맨 부를 때 서치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강한 불빛 하늘에 이렇게 쫙 쏘는 거 있지. 이게 가끔 그 광고 효과가 있어서 아파트 단지에다 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에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쏠 때가 있단 말이야. 여기 옆에 엄청난 뜨거운 열이 나오니까 여기 옆에 벌레들이 그렇게 죽어 있었대. 그래서 이 벌레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여학생이 엄마 여기 벌레 죽어 있으니까 서치라이트 끄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공부나 해 라고 무시하신 거야. 이 여학생이 아주 뚝심 있게 경비 아저씨 이거 끄면 안 돼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공부나 해 라고 무시한 거야. 얘가 그 다음에 어디에 손을 내밀었겠어? 학교 선생님 우리 아파트에 불 쏘고 있는데 그거 끄면 안 돼요? 벌레가 불쌍해요. 그때 선생님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고 하신 거야. 보통 이 정도면 공부는 하잖아. 근데 이 여학생은 아주 뚝심 있게 그다음 뭐 했냐면 교육청에다가 신고했어.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가갖고 우리 아파트에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이거 끄주면 안 되냐고 요청했더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공부나 하는데 제가 공부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요청한 거야. 그래도 무시당했지. 그 다음에 어디 간 줄 알아? 청와대 가셨어.
청와대 가서 저기요 나라 대통령님 제가 이것 때문에 벌레가 무서워요. 불러 불쌍해 죽겠는데 이거 좀 꺼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더니 학교 선생님도 무시했고 우리 엄마도 무시했고 경비 아저씨도 무시했고 다 무시했어요. 교육청도 무시했고 다 무시했어요 라고 하니까는 얘가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반응을 받은 거야. 실제로 이것 때문에 대학 갔었어.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 하면 대학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너희는 똥멍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과거의 사례를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거와 똑같은 걸 반복한다고 해서 너희한테 합격이 보장되진 않아.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 중에 뭐가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희들한테 직접적인 합격이나 불합격 요소가 되지 못해. 무슨 말이겠어? 근데 그 모든 사례들을 다 훑어봤을 때 그 모든 사례들을 다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이 안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공통적 라인은 딱 하나, 스토리야. 그리고 이 스토리는 별거 없어. 뻥치란 얘기가 아니야.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고 이거 얘기 아니야. 뭐 저는 아래서 태어났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스토리가 아니야 얘들아. 스토리의 가장 핵심은 왜야.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으며 그래서 넌 어떻게 했으냐.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그런 생각이 들었으며 그래서 넌 어떻게 했냐고. 학생회가 하고 싶을 수 있지. 근데 왜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너네 자소서에 그렇게 쓸 자신 있어? 대학 들어가기 유리해서요. 없지? 난 단 한 명도 그렇게 쓴 친구 본 적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말? 네가 학생회에 관심 있는 것까지 알겠는데 근데 그 이유가 만약에 내가 학생회를 함으로써 어떤 애들, 다른 애들에 대한 반 활동에 대한, 우리 반 분위기에 대한, 학교의 복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었고 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대학 들어갈 때 유리할 것 같아서 라고 한다면 넌 자소서에 쓸 내용도 없고 괜히 쎄 빠지게 고생만 하다 의미만 잃어버리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반장, 부반장, 요즘 회장, 부회장이라고 그러지? 회장, 부회장 하면 대학교 갈 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져. 근데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거기다가 쓸 내용도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학 들어가기 유리해서 회장을 하는 학생이 나중에 활동 뭐 했나 봤더니 지 공부밖에 더 했어. 그러면 얘는 되게 이기적인 회장이었던 거야. 봤더니 반 애들한테 어떤 것도 좀 진행시키고 애들 화합도 좀 도모하시고 리더십도 좀 발휘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불의에 대해서 맞서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 그런 것들 하라고 회장들을 뽑아서 학생을 대표라고 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반에다 피자나 돌리고 앉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선택한 애들이 공부를 되게 똑부러지게 잘하지도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학원 가라면 학원에서 알려준 것만 열심히 하고 그것도 열심히 안 하면 그 성적도 안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너희 미래를 상상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나는 뭐를 하고 싶은가 생각하라. 여기 현재 시점에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가고 싶은가 생각해 봐라라고 상상해보라는 거야 계속. 이 말이 정확한 핵심이 첫 번째 시작이어야 돼.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교대인데 나는 뜬금없이 교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뜬금없이 벌레를 보고 있다. 왜? 라고 했더니 예전에 벌레 봐서 대학 간 학생이 있어서.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단다. 봉사만이에서 대학 간 경우도 한 번 있었어. 봉사왕이라고. 1년에 200시간인가 봉사를 했던 친구였거든. 엄청나게 많이 한 거지. 1년에 200시간이면. 그렇지 않겠어? 물리적으로 생각해봐. 20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씩 꼴로 했다는 얘기야 거의. 학교 가는 날 다. 엄청난 봉사 시간이잖아. 근데 이에서 얘가 대학 가니까 그 다음부터 그 다음 해부터 모든 학생이 봉사 아주 목을 매더라 진짜. 야 오늘 얘 왜 안 왔냐? 봉사로 갔어요. 쟤 왜 안 왔냐? 봉사로 가요. 걔네들 중에 대학 가나 있을까? 첫 번째 시도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똑같은 케이스로 합격한 사례가 있을까? 없어. 이유는 되게 뻔해. 왜가 없어. 처음에 그걸 실행했던 애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 자기가 왜 봉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든 어디든 자기에 대한 생각을 소상히 적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생활 중에 난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어서 이래서 난 내 힘이 사회의 공헌이 되고 그것들이 좋은 영향을 낳는다는 걸 알게 되어서 공부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때로는 공부를 놓아가면서까지도 이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엔 뭐라고 쓰겠어? 이렇게 대학가가 있어서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이건 안 뽑아 누가 봐도. 그래서 너희들 고등학교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왜라고. 이 이유를 너희가 알아야 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알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질 거야. 3학년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선생님이 너희들 3학년 되면 역시 너희도 똑같이 아마 너희 학생생활부 보면서 와 이런 활동도 했네 이것도 했었네 이거 쓰면 좋겠다 이런 조언 정도는 해줄 거야. 근데 애들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여태까지 선생님이 상담했던 학생이 이 학원에서만 최소 못해도 한 200명은 될 거다 진짜.
내가 200명 애들 얘기하다 보면 맨날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 1학년 때 어떤 독서 기록이 있어서 야 선생님 보기엔 여러 학생들을 보니까 독서 기록 있는 게 좀 독특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너 이 책 읽었어? 그럼 애들이 그냥 씩 웃으면서 아니요. 진짜야. 정말로 그래. 안 읽었대. 근데 이거 왜 썼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독서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뭘 읽어야 될지 몰라서 네이버에서 긁어가지고 줄거리가 제일 잘 써있는 걸 읽어서 낸 거야. 되게 웃기지? 근데 되게 많아 그런 애들. 그래갖고 나중에 교수님이 면접할 때 물어본단 말이야. 이 책을 읽었어? 네가 이거 어려운데? 막 이러면서. 뭐 요즘에 최근에 뭐 그런 거 아니야? 짜라투스 뭐 이런 거? 그죠? 뭐 치즈는 누가 옮긴다 이딴 거. 뭐 필독서가 지정된 것들 막 이거 읽었어? 전혀 티도 안 나고 얘들아. 그런 거는 전혀 너희한테 티도 안 나고 도움도 안 돼. 실제로 애들이 읽지도 않은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냥. 읽었다고 써져 있어서 물어봤더니 내용을 하나도 몰라. 맨날 하는 뻔한 거짓말이 뭔지 알아?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사실 그 기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책을 읽게 되면서 만약에 정말로 읽었다면 어떤 책이든 너희들한테 반드시 생각을 줘.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이든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을 줘. 네가 여태까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어떤 고민에 대한 것들을 띄워준단 말이야. 그게 때로는 뭐 나눔일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협력일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경쟁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야, 이 책 읽고 나서 무슨 감정이 느꼈어? 근데 제목만 보고 대충 유추해서 치즈는 누가 옮겼는가? 치즈를 옮기는 게 힘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하겠니? 따라서 이런 행위들을 해가면서 너희가 어떠한 목적에서 혹은 이걸 읽고 나서 어떠한 생각이 생겼으면서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냐를 보고 싶은 건데 애들 대부분이 다 가라로 쓴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읽긴 읽었어. 진짜 읽긴 읽었는데 정말로 까먹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한테 아무런 생각을 주지 못했던 거야. 그럼 역시 너희한테 의미 없는 경험이야. 그렇지 않겠어? 우리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보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3년 전 너희는 몇 중1? 너네 중1 때 무슨 영화 봤니? 만약에 너네가 여기서 나 뭐 봤더라 생각이 안 난다면 이거와 똑같은 경험을 고3 때 똑같이 하게 될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내가 중1 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너네 고3 때 고1 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못해 중2 때 무슨 영화 봤니? 책도 아니라 영화 뭐 봤니? 이렇게 물어봐도 뭐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더 웃긴 건 지금쯤 다시 보면 새로워. 저런 장면이 있었어? 이 내용이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독서 기록에 남겨져 있고 무슨 창의적 체험 활동에 남겨져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야 이거 되게 독특한 경험인데 이거 여기 갔었어? 가긴 갔는데 자기 그냥 돌아다니다가 쓰레기 몇 개 줍다 내려온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만 칙칙한다고. 아무런 교훈이 없어. 마지막에 다 쓰는 게 다 어떻게 똑같아지냐면 저는 동아리 활동에서 무슨 부장을 너 진짜 부장했어? 아니요. 근데 왜 썼어? 그러면은 어차피 옆에 내 쓰던데요. 저 어차피 확인 못 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없는 기억 지어내고 그 와중에 억지로 끌어맞히고 이러면서 간신히 자소서 쓰니 교수님들이 거기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애들아 글 보면 딱 보이지 않을까? 선생님도 보면서 보이는데 선생님 딱 보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써놨어 라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말이 되더라도 억지스럽다는 게 느껴져. 혹은 되게 웃긴 게 정형화돼 있다는 느낌이 확 받아. 이거 다 너네 선배들이 한 번씩 했던 경험들 똑같이 나열해놨네. 말만 조금 바꿔서 거기 있는 뭐 기업체나 아니면 거기 있는 뭐 봉사활동 단체나 아니면 뭐 직급이나 이런 것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지 그냥 평범한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거야. 너희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되잖아. 1학년, 2학년, 3학년. 아직까지 결정 못하면 안 돼.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하고 있으면 안 돼. 너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후면은 뭘 강제로 결정하기 시작. 이제 너희는 아니긴 하다. 문과이과 결정을 안 하는구나 이제. 그치?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있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 너 어디 가고 싶은가? 그러면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볼 것인가라는 생각이 시작돼야 돼. 만약 그게 전혀 없잖아. 그럼 책이라도 한번 봐봐. 무슨 말이겠어? 뭐 멋들어져 보이는 책이나 아니면 멋들어져 보이는 뭔가 아니야. 책 보기 싫으면 영화라도 한번 봐봐. 영화에서도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줘. 그냥 단순히 뿌시고 액션 영화 봐도 돼. 보고 나서 또 한번 생각해봐.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야 돼. 그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무언가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생각이 안 시작된단 말이야. 때로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이런 잔소리들 나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혹은 엄마 아빠나 부모님이나 언니나 누나나 오빠들이 하는 말들 아니면 때로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무언가들을 보면서 생각이라는 걸 해보기 시작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불합리하고 어떤 거는 좀 이상하고 어떤 거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이런 기분들이 느껴지면서 아, 난 이걸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해보려면 어딜 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갈 것이고 그게 너희들의 스토리라인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공부. 근데 공부도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진짜 말 그대로 공부만 열심히 해서 1등급이라도 나오면 어떻게든 길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3 이러기 시작하면 더 어정쩡하게 4 이러기 시작하면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자기가 어떤 길을 가겠다는 그런 목적의식 없이 학원 바꿈, 뭐 공부 그만둠 이런 것만 자꾸 고민하고 있으면 그러면 답이 없는 거야 이건.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할게. 이런 학생은 대학 안 가야 정상이야. 이런 학생은 대학 안 가야 정상이야. 대학교가 무슨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대학교가 무슨 난민보호소도 아니고 아무나 그냥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보호소도 아니고 이런 학생은 대학 안 가야 정상적이야. 아시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좀 있으면 시작이야. 열흘 정도 남았을 거야 이제. 그치?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고 할 건데 너희 머릿속에서 이건 좀 지우자. 싫어. 난 너무 싫어. 학교 가기 존나 싫어. 이건 좀 지우자. 학교가 너무 뭐 좋아서 환장해서 막 와 너무 좋아요. 저 침 흘릴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어느 대학교를 가볼 수 있을까? 어느 대학교를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그럼 여길 가기 위해서 난 뭐 어떤 생활을 한번 그려볼까? 선생님 너희한테 공부만 해라는 얘기는 안 해. 다만 이건 분명해. 그런 생각이 있는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 확실해.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는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없는 애들이 공부만 시켜서 공부를 잘하진 않더라. 아시겠어? 그러니까 한번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고 그런 것들 고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동아리는 어디 들어갈까? 오케이? 내가 만약에 책을 읽어야 한다면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궁금해서 논문을 한번 써본다면 어떤 소논문을 쓰는 게 좋을까? 내가 반에서 뭐 활동은 뭐 동아리에서 직급은 어떤 걸 맡아보면 좋을까? 뭐 이런 애들한테 보통 직급을 맡기진 않거든. 근데 뭐 내가 이 동아리를 되게 좋아한다면 이런 동아리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 당연히 직급도 맡게 될 거고